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북카페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사비나 나와즈의 리더의 멘탈은 달라야 한다 라는 신간입니다. 리더에 대한 책들이 꾸준히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이제 신간입니다. 대단히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작가가 수많은 리더들을 직접 상담하고 인터뷰하면서 아주 다양한 사례가 제공되는데요. 하나같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리더로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가 머리말에서 본인이 굉장히 형편없는 관리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하 직원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사에서 까칠하고 공격적인 상사로 변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직원들 가르치지도 않고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발전을 돕지 않았다는 거죠. 상사인 나의 행동이 그들의 성과와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곳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회사라고 생각했다. 결국엔 자기 합리한 거죠.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나도 참 그렇게 내가 원래부터 나쁜 직장 상사는 아니었는데 막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나쁜 쪽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줄을 내 스스로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는 관리와 지나친 가습을 또 구분할 줄 모르는 상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후배가 얘기를 했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VIP들 한테 나눠줄 펜이 정말 제대로 나오는지 그걸 일일이 다 직접 확인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회사에서 이런 직장 상사다라는 게 막 불덩어리처럼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정말 번져서 진짜 악마 같은 상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출발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리더로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훌륭한 리더가 되기까지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다른 리더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인용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 굉장히 그 인상적인 대목이요. 세상에 나쁜 상사는 별로 없다. 다만 좋은 의도를 지닌 좋은 상사가 좋은 의도와 나쁜 행동 사이에 놓인 아슬아슬한 선을 자신도 모르게 넘을 뿐이다. 이 문장도 정말 찔리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 높은 위치에 오르는 데 필요한 능력과 그 자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엄연히 다르다. 높은 직급에 오른 당신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말하는 내용과 방식, 권력과 압박감을 관리하는 방식도 그 자리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힘을 지닌 위치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모든 것을 철저히 재조정해야 한다. 리더가 되는 길은 정말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듯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책은 전체 5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이제 당신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성공 마인드셋부터 바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물어봐요. 당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성과와 당신의 경력, 당신의 승진이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 성공은 정말 뛰어난 내 역량을 입증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리더가 되면 성공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빛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팀장이 된 당신의 성공은 이제 팀원들의 성공에 좌우된다. 당신이 뛰어난 능력을 부각하는 대신 팀원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근데 보통 팀장이 돼도 사실 팀원들이 성공하게 하는 거를 팀원들을 막 빛나게 해주는 것보다 여전히 예전 습관처럼 자기가 부각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팀장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깨고 가야 된다는 거죠. 부하 직원을 빛나게 한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돋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부하에게 권한을 나누어주는 동시에 조직에 기여하는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리더로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바로 결핍 마인드셋을 버리고 풍요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직 생활에서 결핍 마인드셋을 키우는 것은 기회나 인정, 인맥, 보상이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불안함 때문이래요. 결핍 마인드셋을 이제 지닌 사람은 남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좋은 걸 먼저 차지하려고 애쓰죠. 인맥, 정보, 아이디어 등을 남들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핍 마인드셋은 경쟁을 부추기고 반면에 풍요 마인드셋은 협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가져야 될 거는 이 풍요 마인드셋인 거예요. 이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팀원들한테 아이디어와 조언을 구하고 긍정적 피드백을 아낌없이 해주며 팀원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인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인맥,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스포트라이트도 공유한다. 이게 바로 풍요 마인드셋을 가진 리더의 특성입니다. 결핍 마인드셋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마인드셋은 내가 차지하거나 남한테 뺏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풍요 마인드셋은 함께 다 같이 발전하면서 가치 높은 곳에 오르는 거를 환영한다는 거죠. 정상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풍요 마인드셋의 관점에서는 성공이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과 그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리더의 멘탈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바로 풍요 마인드셋으로 우리를 장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리더가 되면 피하기 힘든 치명적 착각들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5가지의 착각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제 2가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세상에는 좋은 상사와 나쁜 상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상사와 나쁜 상사가 존재한다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은 좋은 상사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상사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불변의 이론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든 상관없이 이제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한 기술이래요.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전략, 도구를 활용해서 매 순간 권력과 압박감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 전략과 도구를 책에서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2번째 착각은요, 일터에서는 무조건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이것도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상관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답한 직원들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직장 상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에 그 조직 안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조직 내에서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는 직원은 회사를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또 평소 상사가 공감을 표현한다고 느끼는 직원은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훨씬 더 잘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인상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조직 개편을 막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감축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팀장한테 와서 털어놓는 거죠. 너무 불안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 공감 능력 떨어지는 그런 이제 직장 상사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리에 거미가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 상사의 공감 능력을 스스로 키우는 거 대단히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요.
권력은 당신의 눈을 가린다 라고 굉장히 이제 찔림이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힘을 지닌 사람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죠, 물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는.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권력 간극이라는 위험한 함정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력 간극이 커질수록 자기 실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배 직원들은 그 리더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피드백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예가 나오는데 애덤이라는 리더에게 이제 작가가 코칭을 해서 권력 간극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이제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부적절한 농담을 막 던져. 그러면 뭐 후배가 그거 참 부적절한 농담이십니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간극이 심해져 버리니까 피드백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코칭을 받고서 그런 습관도 없애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습관도 없애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막 빈정거리는 그런 습관들도 다 없애고 긍정적 피드백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리더로 다시 이제 재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내가 지금 리더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권력 간극이 만들어내는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리더는 솔직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후배 직원들은 냉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권력 간극이 만들어내는 왜곡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후배들은 오만하다라고 여겨요. 난 전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리더는 너무 조정에 능해. 나는 단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고집불통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차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후배들은 무심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권력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오해를 고쳐줄 피드백을 절대로 받지 못하니까 계속 나쁜 직장 상사로 변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 간극이 주는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의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 점을 잊지 마라. 일터에서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좋은 리더가 될수록 퇴근 후의 삶도 더 즐겁고 만족스러워진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더 나은 상사, 더 나은 배우자나 연인,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현재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 긍정적 기여를 할 때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훨씬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좋은 리더가 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리더의 멘탈은 달라야 한다.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으니 특히 이미 리더인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고요.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직장인들도 반드시 미리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시야를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